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연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지금 지방에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불안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 선물이 3% 이상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S&P 500은 2% 가까이, 그 다음에 다우도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 반도체 업종들이 일제 급락을 했습니다. 이비덴이 6%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재팬 5% 가까이, 아드반테스트는 8% 이상의 급락이 나왔고, 일단 반도체가 전부 다 꺾이는 것은 중국의 딥시크 모델이 발표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충격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를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의 장전 시간의 거래에서 나스닥 시총 1위 업체인 엔비디아가 8% 이상의 폭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AI 쪽이고요. 그죠? AI. 그 다음에 테슬라도 AI 쪽이죠. 그 다음에 요것도 AI입니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도 AI. 아마존닷컴 AI. 다 AI에 걸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6% 이상, 그 다음에 ARM도 7% 이상의 급락세, ASML은 거의 10%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부러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어요. TSMC도 지금 8% 급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 짚어보면서 미국 시장에 나왔던 저 이슈들을 하나씩 좀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는 일단 일단락이 됐습니다. 미국의 대콜롬비아 관세 부과 논란. 요것은 뭐냐면 어제 트럼프 정부에서 하는 제일 먼저 착수한 게 뭐냐면 불체자입니다. 불법 체류자. 추방이거든요. 추방. 그래서 콜롬비아 불법 체류자들을 군용기에 태워가지고 콜롬비아로 나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뭘 했냐면 콜롬비아 대통령이 착륙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즉각적으로 트럼프가 열받아서 발표한 게 뭐냐면 즉각적으로 25%의 타리프, 그러니까 관세 부과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이내에 관세를 50% 이상 부과를 하겠다. 그 다음에 뭐 비자 취소도 하고 뭐 세관 검사도 까다롭게 하고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버틸 수 있겠습니까? 못 버티죠. 그래서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불법 체류자 송환에 있어서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요 관세 부과는 이제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하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가 벌어지고 있냐면 요거죠. 관세의 무기화. 이 무기화. 이게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미국 지수 선물이 한 1% 조금 안 되게 빠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근간을 좀 뒤흔들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들이 이제 중국의 딥시크라는 업체에서 만든 그 AI, 요게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기술적인 것들 뭐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이슈들만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논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딥시크가 비용을 한 80억 정도, 그죠? 80억 정도 들여서 AI 모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8천억, 그러니까 거의 1조 가까운 돈을 쏟아가지고 챗GPT를 만들었거든. 그죠? 오픈 AI 그 O1이라는 모델까지 만들어 놨는데 성능이 뭐보다 O1보다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챗GPT를 앞섰다. 더 싸고 성능 좋은 중국 딥시크의 충격.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반도체 없이 이 첨단 AI 딥시크를 개발을 해서 실리콘밸리가 화들짝 놀랐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이래요. 딥시크 V3.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V3라는 것은 요 V3. 요것은 12월 달, 작년 12월 달, 24년 12월 달에 발표된 모델이에요. 얘는 뭐하고 비교했냐? 챗 GPT 4죠. 그죠? 얘하고 이제 비교를 했어. 그런데 이번엔 뭐가 문제가 됐냐면 R1이라는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25년 1월 달에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얘는 뭐하고 O1하고 그죠? 비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성능을 보니까 이렇다라는 거예요.
미국 수학 문제, 그죠? 수학 경시대회 문제를 풀어봤더니 딥시크는 정답률이 79.8%다. 그 다음에 오픈 AI는 79.2%다. 누가 이겼다? 딥시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죠? 딥시크가 이겼어. 얘가 이겼고, 그 다음에 코딩 부분에 있어서는 딥시크가 95.9%의 정확도, 그 다음에 챗GPT는 63.4%의 정확도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딥시크가 성능이 오픈 AI, 챗GPT GPT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거야. 그런데 얘는 얼마 썼다? 80억 썼고, 얘는 100배, 8천억을 썼다 이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 미국보다 AI에 있어서 더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까지는 3년에서 4년 정도 뒤처졌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았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오히려 정답률이 더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느냐, 응? 미국을 넘어섰느냐, 요거고요. 두 번째는 고가의 AI 칩이 과연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딥시크에 있어서 사용했던 AI 칩은 H800이라는 모델이에요. 그런데 지금 MS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데서는 뭘 쓰고 있다? GB 200 모델까지 주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 관련해서 고가의 칩들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요게 이제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린다고 하면 일단 중국 딥시크가 발표한 이 보고서를 믿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자극적인 제목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격이고 뭔가 문제가 크게 생겼고 이런 뉘앙스로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딥시크가 H800만을 사용해서 모델을 완성했는가? 요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딥시크를 개발한 업체는요. H100을 5만 개 이상 보유한 업체입니다. 최신형 AI 칩이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하이엔드 모델, 그죠? 호퍼 모델, 여기에서도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5만 개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언제 나왔다? 23년 4분기죠. 4분기 엔비디아의 컨콜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얘네가 이제 기술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요 내용을 보시면 요 비용이 요만큼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요만큼 들었는데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렌탈을 했다라는 거예요. 렌탈 프라이스. 그래서 H800을 시간당 2달러에 빌렸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V3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요 V3 모델 이후에 R1 모델, R1이죠. R1 모델이 발표가 됐는데 이 비용이 아니라는 거야. V3 모델이 요건데 실제로 요 비용만 계산이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대여료만 계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이제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뭐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은 다 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얘네가 자체적으로 아예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AI 학습을 시켰던 것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오픈 소스로 나와 있는, 그죠? 오픈 소스로 제공되어 있는 자료들을 이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싹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중국이 이제 뭐 미국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뭐 악재 하나, 그죠? 시장 조정의 빌미를 주는 그런 대형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AI 답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써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딥시크라고 저는 이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고 물어보면 무료로 대답들을 해줘요. 그런데 민감한 문제들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천안문 사태에 있어서 천안문 광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뭐 정부의 이제 뭐 검열 이런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자살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살. 그래서 챗GPT라든지 AI 모델, LMM 모델이죠. LMM 모델에 뭐 예를 들어서 자살과 관련된 질문을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자살 방법이 뭐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대답을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어디에 연락하시고 여러분들은 뭐 힘을 내셔야 됩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좋습니다.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대답을 제한시키는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뭘 발견했냐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한글 할 줄 알아? 한글 할 수 있대요. 그러면 대만은 독립국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영어로 먼저 대답을 쭉 해요. 그 다음에 한글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형식으로 되냐면 뭐 이렇게 이제 영어로 쭉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고 쭉쭉쭉쭉쭉쭉쭉 나와요. 뭐 티베트 독립운동 이런 것들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 중국의 입장이 어떻고 뭐 국제사회의 입장은 어떻고 그래서 뭐 첨예한 갈등이 있고 뭐 논란의 여지가 있고 요렇게 대답이 나오다가 어떻게 되냐면 대답이 갑자기 뚝 끊겨 버립니다. 뚝 끊겨요. 어. 그래서 이것은 중국 정부의 어떤 입김이 대답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온전한 AI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이제 미국 증시에서 전부 다 급락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AI 칩, 특히나 고가 칩이라든지 그죠? 이제 다음 모델이죠. 그죠? 이 고가의 칩들을 그 기업들이 사가지고 서버를 구축할 이유가 있느냐? 그죠? 싼 저가형 칩을 가지고도 충분히 성능을 낼 수 있는데 할 수 있느냐? 요 논란들 때문에 급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AI 투자를 줄일 것인가? 요거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AI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AI에서 AGI로 갔다가요. 그죠? ASI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AI가 LMM, 그죠?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묻고 답하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서 뭘로 간다? 이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AGI로 갔다가 그죠? 여기서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ASI까지 그죠? 여기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 가는데 이거를 줄이겠냐는 거지. 그럴 리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흐름들은 시장 조정이 나오는데 어떤 빌미를 하나 제공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뭘 말씀드렸냐 하면, 자,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미국의 이제 시장 변곡 지표입니다. 얘가 과열, 그죠? 침체, 이거를 알려주는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가 이제 백선 근처까지 가면 지수는 조정이 나온단 말이야. 그죠? 얘가 올라갔다가 꺾이면 조정이 나온단 말이야. 그죠? 얘가 갔다가 꺾이면 조정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나오는 조정이에요. 과열로 들어갔다면, 이 과열권으로 들어갔다면 조정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다? 100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얘가 내려와서 과열이 좀 식혀지는 구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빌미를 지금 딥시크가 주고 있는 거다. 딥시크가. 그죠? 요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아직까지 이제 깨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깨진다고 그 AI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GDP 성장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명목 GDP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한 미국 증시가 15%에서 20% 나오는 조정 이게 아니고 10% 내외의 기술적인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은 요 수준이지 여기까지 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겁니다. 명목 GDP는 뭐였어요? M2 곱하기 M2의 유통속도잖아요. 유통속도. 그래서 이게 빠지고 있었어. 이게 유통속도가 좀 밀리고 있었는데 지금 뭐가 나오고 있다? M2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GDP 성장률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요 과열권에 들어가서 나오는 그죠? 여기 요 과열에 들어가서 나오는 조정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게 낫다. 다만 굉장히 시장이 좋아하는 그죠? 시장이 좋아하는 이슈죠. 미국과 중국의 대결. 그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물량이 거칠게 나오는 것뿐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방송 찍는 동안에도 엔비디아가 더 빠졌어요. 마이너스 10% 이제 한번 찍고 장대 음봉 한번 나오고 푸닥거리를 한번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주도주입니다. 그죠? 지금 시장이 주도주죠. 그래서 이 주도주가 만약에 꺾인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 시장은 한동안 쉬어야 돼요. 그죠? 한동안 쉬어야 되는데 차트를 한번 보죠. 차트를 보시면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지금 이거 빠지고 있거든. 이만큼 빠지고 있어.
빠지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엔비디아가 저점을 이탈해서 조정이 한번 나오겠지. 그런데 요 흐름들 말고 조금 중기적인 흐름을 본다면 자 보세요. 보시면은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야. 나올 만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꺾여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미국의 대세 상승은 한번 쉬었다 갈 가능성이 있어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아니면 이거보다 더 길게 나오면서 15에서 20%의 조정이 나오는 고통스러운 구간이 나올 건데 그렇게 나오기에는 아직까지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거 빠지는 거 기술적 조정 정도로만 보자. 요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박살나는 거 보면은 우리 시장도 역시나 쉽진 않겠죠. 그죠? 우리 시장 지금 지수를 끌고 올라가고 있었던 섹터는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6% 빠지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미국과 중국이 AI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중국에 대한 대중국 수출 규제를 더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냐면 중국이 학습에 사용한 것은 오픈소스야. 오픈소스입니다. 누가 제공해요? 이전에는 AI도 오픈소스로 열어놨었어. 그런데 이게 이제 폐쇄형으로 바뀌었거든요. 폐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공하고 있냐? 메타를 비롯해서 몇몇 업체들이 오픈소스를 제공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이 오픈소스를 폐쇄형으로 바꿔서 끊어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은 과연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갈 능력이 있느냐? 이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 그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투자를 미국이 줄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그래서 미국의 이제 MS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돈 있는 애들은 다 하잖아요.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했어. 그런데 구글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했는데 중소형 업체들 딥시크가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 80억 가지고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 뭘 가지고 H800 같은 그죠? 중저가 모델을 가지고 우리도 AI 모델 서버를 만들자, 구축을 하자라는 중형급 이건 대형급이죠. 대형급이고 중형급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죠? 그렇다면 뭘 봐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H800의 저거를 한번 봅시다. H800 세부 사양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게 이제 H800의 세부 사양이거든. 보시면은 H800입니다. 뭐 어떤 모델이나 마찬가지예요. 요 소켓 조고에 따른 뭐 모델들이 세부 모델들이 좀 다른데 어쨌든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세부 사양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메모리가 뭘 들어가냐 이겁니다. HBM3가 들어가요. H800에도. 그죠? 그럼 H100은 뭐가 들어가냐? H100도 역시나 뭐가 들어간다?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있습니다. 요건 H100이죠. H100. 여기에도 뭐가 들어간다? 왜 안 내려오냐? 얘도 HBM3가 들어갑니다. 그죠? 메모리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정작 중요한 성능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다? HBM 메모리일 수 있다. 메모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중형급 업체들도 중저가 모델, 중저가 AI 칩을 가지고 서버를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HBM의 수요가 과연 꺾일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발작적으로 미국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 차익 물량들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며칠간 고생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꺾일 것이냐? 또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던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문제가 생길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의 빌미가 좀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특별히 뭐 딥시크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내려와서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구간들이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하지 마시고 연휴 기간 편안하게 쉬시고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 열리는 거 보면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내일 영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혼자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영상에 설명란에다가 우리 무료 텔레그램 링크를 걸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 텔레그램 들어오시면은 재미있어요. 재밌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잠깐 뭐 텔레그램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제가 시장 매번 설명 아침 저녁으로 전부 다 브리핑 해 드리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종목도 이렇게 나오죠. 파동 추천주들 나가는데 금요일에는 상한가 같습니다. 뭐가 한국 무브넥스예요. 한국 무브넥스. 요것도 이제 절반 수익 실현하고 그죠? 요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상한가 붙으면 절반 계속 홀딩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게 언제 나갔던 종목이다? 1월 16일 날 나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도 하실 수 있으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우리 무료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에 설명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오시면 좋겠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조정은 일상적이다. 우리가 이제 조정을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 15에서 20% 정도 조정을 받으면요. 이만큼 조정 받으면 반토막 나는 종목이 많아요. 반토막. 그죠? 지수 조정 나오는 거에 곱하기 2에서 혹은 3 하면은 종목들의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폭들이 그만큼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40%에서 50% 빠지는 종목들이 나와 이만큼 조정이 나오면. 그런데 마이너스 10%의 조정. 이런 조정은 연중 조정이다. 연중.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15에서 20% 폭락하는 그런 중형급 조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